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뉴스 천만세입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좀 일찍 영상을 올렸어야 하는데 오늘 좀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한번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번 꼭 시청하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이 장이 요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가 무너지다 보니까 K 반도체주들도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명 떡락을 했네요. 떡락을. 그러다 보니까 그 잘 나가던 그 하이닉스 주가가 20만이 깨진 거죠. 깨져버렸습니다. 결국은 딥시크 쇼크를 우리도 겪고 있다는 거죠. 겪고 있는 거고, 여기 또 AI 설비에 돈을 쏘아붓던 빅테크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됐죠. 하여튼 참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또 겪고 있네요. 그렇게 잘만 나가더는 그냥 승승장구하던 그런 빅테크들이 상당히 지금은 입장이 상당히 좀 난처하게 됐어요. 하여튼 지난해부터 이어진 AI 그 투자 피크아웃 그 우려가 이제 딥시크 쇼크로 다시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적으로 AI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그동안 AI 반도체주가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시설 투자를 이제 계속하겠다. 그런 빅테크들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딥시크 등장이 때맞춰서 미국 주요 빅테크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보니까 AI 관련 설비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는 모습이었고, 이 때문에 설 연휴 직후에 열린 31일 증시에서 국내 반도체주들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요. 그동안에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해 있던 그 주가 상승을 이어왔던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등등 해서 하락폭이 좀 두드러진 겁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1조 한 7,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3,918억을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 깨져버렸고, 또 이날 기록한 하락폭이 9.86%예요. 작년 8월이죠, 여러분. 블랙먼데이 8월. 이 블랙먼데이 때와 비슷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로 빠질 필요가 있나 하면서도 하여튼 외인들은 무차별적인 그런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 교호를 예고하다 보니 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 냈을 때도 주가는 6%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날 후공정주죠. 한미반도체 6.14%, PSK 7.51% 하락을 했어요. HBM 관련주인 니스페타시스, ISC 각각 5.38%, 8% 정도 떨어졌고, 이 AI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가 2.42% 하락한 것에 비하면은 하락폭은 매우 컸다는 겁니다. 딥시크 출현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비싼 고성능 반도체가 AI 경쟁에서 이제 불가피하다는 그런 믿음이 이제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주가가 제대로 된 회복을 못 보여준 것이 이제 결정탄 거죠. 이미 일본의 그 반도체 장비주죠. 어드밴테스트. 역시 딥시크 쇼크 전보다 주가가 12%가량 이제 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발표 후에 그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AI 투자가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 이것도 반도체 주에는 악재였어요. 중장기 인프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미묘한 변화가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FO도 인프라 구축 시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원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 메타 역시 현재로서는 인프라 구축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투자 계획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테슬라도 시설 투자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작년만 해도 AI 투자는 과다 투자보다는 이 과소 투자 위험이 훨씬 크다. 경쟁적으로 AI 투자의 의사를 이제 피력하던 좀 빅테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하여튼 중국의 그 AI 스타트업 디스크발 쇼프가 이제 설 연휴에 직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덮쳤잖아요. 근데 금융주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되던 종목들이었는데 또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어요. 한국거래소 따르면은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도 6.13% 상승해서 21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달 들어서 직전 거래일까지 2.56%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코스피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루 만에 주가가 이제 치솟은 겁니다. 신년에도 줄곧 침체된 모습을 보이던 카카오는 이날 주가가 7.27% 상승하면서 연초 낙폭을 만회했고 배틀그라운드의 호조세로 최근에 카카오의 시총을 넘는 등 우상향을 곡선을 그리던 크래프톤 이날에도 주가가 6.12% 올랐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운 딥시크의 성공이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고성능의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국내 인터넷과 게임 업계는 글로벌 순두체를 따라가기 힘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딥시크가 이제 빅테크 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개발비로 이 고성능의 생성형 AI 모델을 구현해내다 보니 국내 기업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이제 부푼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이제 빅테크 기업과 벌어진 AI 기술의 격차를 좁힐 기회를 이제 붙잡은 셈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금융주들도 이제 딥시크 쇼크로 이제 반사익을 누려가지고 대거 상승을 합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다 보니 이 고배당주인 금융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해요. 이 손해보험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화재 이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한 11.7%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월 들어서 전거래일까지 4.74% 하락했던 삼성화재가 오늘은 올해의 하락분을 모두 회복을 했네요. 이 독감 유행과 그 회계제도 변경이 겹치다 보니까 지난 24일 기준 14.35%의 하락률을 나타냈던 삼성생명 오늘 보니까 9.7% 급등을 합니다. 이 4대 금융지주 역시 상승했고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도 상승했습니다. 이 밸류업 동력이 약해지다 보니 국내 금융주에서 이탈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네요. 외국인들은 삼성화재를 170억 정도 순매수했고 KB금융 310억, 신한지주 170억, 하나금융 100억, 우리금융지주 80억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도 각각 10억, 30억 정도 이제 사들였죠. 2월에 배당 기준일을 내놓을 예정인 금융지주사들을 향해서 이 결산 배당을 노리는 수요도 더해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 KB금융은 올해 2월 중, 하나금융 올해 1월 하순 이후로 그 결산 배당 기준일을 공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도 배당 기준일을 2월 중순 이후로 결정하겠다고 알렸네요. 3년 사이에 주주 환원율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삼성화재의 그 결산 배당 기준일은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금융주, 보험주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딥시크발 쇼크가 빨리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